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소주도 그 소주가 담긴 컵도 사내가 경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는 온기를 주는 물건도 경만은 왕따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왕따가 아니었다. 이놈의 불편한 편의점이 한순간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경만은 VIP로 컴백한 기분이었다. 순식간에 참참참을 해치웠다. 그는 온기를 더 느끼고 싶었지만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사장이 마치 값을 치러야 한다는 듯 경만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한 손에는 얼음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컵과 다른 손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들고서 오 마이 갓. 어쨌거나 자신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윗사람 아닌가. 그냥 거래처 값 대하듯 한 잔 받아 마시고 일어나면 그만 아닌가. 경마는 두 손으로 컵을 들어 그가 따라주는 옥수수 수염차를 받았다. 힘드시죠? 옥수수 수염차로 건배를 하고는 사장이 뻔한 말을 했다. 경마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사내는 큰 손으로 턱을 몇 번 쓸더니 다시 질문했다. 무슨 일 하시는데 늘 밤늦게 퇴근하세요? 호의 좀 베풀었다고 개인정보를 털려 그래? 영업합니다. 영업 뭐 파시는데요? 뭘 팔든 네가 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료기기 팝니다. 의료기기라면 병원에 납품하는 건가요? 왜 병원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신가? 예, 병원이면 고생 많으시네. 가장이시죠? 딱 봐도 가장의 무게 느껴집니다. 이제 사생활까지? 이 아저씨가 선을 넘으시네. 가장의 무게? 당신 근수가 더 궁금하다. 사장님도 가장이신 것 같은데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늦은 귀가면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요. 딸 있으시죠? 뭐야 이 사람 역술가야? 아니지. 어차피 아님 딸 아닌가. 딸 둘입니다. 좋네요. 딸이 최고죠. 사내가 두툼한 곰발바닥 같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댔다. 웬일인지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고 경만의 삐딱한 태도가 녹기 시작했다. 그는 자동 반사처럼 지갑을 꺼내들었다. 지갑 속 사진에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할 즈음에 쌍둥이 딸이 이를 빛내며 데칼코마니처럼 웃고 있었다. 늦은 귀가로 실물보다 더 자주 보는 딸들의 6년 전 모습이었다. 경만이 지갑을 내밀어 사진을 보여주자 사내는 마치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사진 속 그의 딸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둘 다 정말 고와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쌍둥이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고운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군요. 부모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라서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유도신문인 줄 알면서도 당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마치 둑이 무너진 듯 경만의 입에 모터가 달린 듯 온갖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들이 자신과는 말도 잘 안 하는 것부터 아내의 구박 아닌 구박, 회사에서 좁아드는 입지와 무시들, 거래처에서의 모멸감까지. 경마는 신들린 듯 고해성사하듯 마구 침을 튀겨가며 사내에게 이야기했다. 사내가 다시 옥수수 수염차를 따라주었다. 목이 탔는지 경마는 벌컥벌컥 들이켰다. 일단은 속이 시원해졌지만 곧 숙취처럼 부끄러움이 몰려들었다. 그럼 회사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가족과 같이 일할 시간도 부족하겠군요. 괴로움을 달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퇴근길 여기서 술 드시는구나. 예, 그럼 옥수수 수염차를 드세요. 예? 술 끊고 옥수수 수염차 드세요. 아까 아내분이 집에서 술 금지시켰다면서요. 옥수수 수염차 드시면 떨지 않고 집에서 야식 드실 수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뭐라고요? 저도 술 끊은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했어요. 사내가 옥수수 수염차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처럼 굴며 그것을 다시 따라주려 했다. 경마는 잽싸게 일어나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잘 마셨습니다. 꾸벅 인사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만의 등에 사내가 꼬리표 붙이듯 읊조렸다. 술 안 마시면 다음날 개운하게 하루 시작하고 회사에서 능률도 올라갑니다.
능률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서 대박나지. 그걸 누가 몰라서 묻나. 옥수수 수염차로 목욕하고 처 자빠져 자는 소리하고 있네. 사내와의 곤란하고 황당한 대화 이후 경마는 백곰의 편의점을 피해가기 위해 퇴근길 동선을 늘려야 했다. 계단 10개와 눈이 덜 녹은 응달진 골목을 지나야 했지만 그 훈계질하는 꼰대의 두툼한 얼굴을 안 보니 견딜만 했다.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그 편의점에서 혼술 따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웃기는 건 사내의 편의점을 못 가다 보니 혼술할 곳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이다. 몇 군데 싼 술집을 찾았지만 역시 부담만 가중되었고 동네 다른 편의점들은 봄이나 돼야 야외 테이블을 다시 내놓을 것이었다. 젠장, 앓느니 죽지. 경만은 술 따위 안 먹고 곧장 귀가하기로 했다. 경만이 11시 전에 술 냄새 없이 퇴근하자 낯설어 하던 아내와 딸들도 곧 새해 아빠의 금주다짐을 지지한다며 예상이 없는 응원을 보냈다. 다짐? 새해다 보니 가족들이 오해를 한 거였지만 어쨌거나 오랜만에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술도 끊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더 빨리 귀가하고 싶어졌고 혼술 생각도 사라졌다. 퇴근하고 야구 대신 아내와 딸들이 보는 TV 프로를 같이 보자니 재미있는 프로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수요일이면 무조건 일찍 들어가 딸들과 함께 한 끼 줍쇼를 보게 되었다. 큰딸이 왜 청파동에는 한 끼 줍쇼가 안 오냐며 온다면 우리 집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강호동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5분 늦게 태어난 둘째는 자긴 이경규가 더 좋다며 돈키호테 복장을 한 이경규가 나오는 돈치킨 광고지를 흔들어 보였다. 그런 날이면 아내도 치킨을 시키는 것을 눈감아 주었고 아빠가 일찍 오면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자 딸들도 기뻐했다. 무엇에 기뻐했냐고? 치킨에? 아빠에?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함께 닭을 뜯으면 그게 가족이었다. 설 연휴 동안 본가에 가서도 경마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명절이면 늘 취해 고스톱을 치다 서로를 치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그런 경만을 좀스러운 놈 취급했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흐뭇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다. 연휴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늦은 밤의 퇴근길, 경마는 자기도 모르게 그 편의점이 자리한 길로 퇴근하고 있었다. 이제 그 편의점 앞을 지나도 혼술이 당기지 않았고 그걸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럼에도 그 백곰 사장이 여전히 알바를 못 구하고 야간 근무 중인지 궁금했기에 편의점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편의점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야외 테이블에 달랑 놓인 옥수수 수염차가 백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거참, 재밌는 양반이군. 한 달 전 참깨라면 컵라면에 끌려 편의점으로 향했던 것처럼 경마는 이번에도 옥수수 수염차에 끌려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틀어야 했다. 경마는 야외 테이블에 놓여있는 옥수수 수염차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것을 집어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딸랑.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진공 상태인 듯 고요했다. 경마는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졌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백곰도 없고 알바생도 없었다. 역시나 참으로 불편한 편의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겨울잠을 자고 동굴에서 나오듯 백곰 사내가 기지개를 켜며 창고에서 나와 그 큰 덩치를 드러냈다. 그는 경만을 보고 싱긋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경만은 민망한 미소로 답하며 무어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경만은 그제서야 옥수수 수염차를 내려놓았다. 얼마죠? 공짜입니다. 왜죠? 댁 드리려고 놔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수수 수염차 이거 술만큼 중독성 있어 매일 2개, 3개 드시면 우리 가게 매출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끼 상품인 거죠. 사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믿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경만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대신 저거 좀 사가지 그러세요. 경만은 사내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봤다. 계산대 바로 앞에 로아커라는 초콜릿이 진열돼 있었다. 예, 그거요. 1+1. 아닌 게 아니라 로아커 옆에 1+1 딱지가 붙어 있었다.
경마는 그가 시키는 대로 로아커 2개를 집어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청파동에서 제일 고운,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고운 아이 둘이 이거 좋아해요. 사내는 계산을 하며 얘의 그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경마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마른 침을 삼켰다. 걔들이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안 사고 초코우유 1+1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들 요새 이거 끊었니? 그래서요. 큰 앤지 작은 앤지 암튼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1+1 아니잖아요. 사내가 카드를 건넸다. 경마는 겨우 카드를 받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떠봤죠. 얘들아 이거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내가 너무 느릿느릿 말해 경마는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참 정말 알뜰하다 싶었고 애들이 참 잘 컸다 싶었죠. 어제부로 이 상품 다시 1+1 됐으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사가시면 되고 내일부턴 딸들 보고 사러 오라고 하세요. 경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본 사내는 헛웃음을 한번 짓더니 계산대 바닥을 통통 두드렸다. 경만은 코트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사내에게 목례를 한 뒤 지갑을 열어 카드를 집어넣었다. 지갑 속에서 딸들이 1+1으로 웃고 있었다.